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늘에 걸쳐서 밥을 연달아 초선 의원들하고만 먹는 이유는 뭐냐? 이른바 거래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래설. 그 거래설이 검찰은 이재명이 공소를 취소해주고 반대로 이재명은 검사들한테 보안 수사권을 보장을 해주고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누군가가 검찰 고위 간부를 만나서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게 이른바 거래설이거든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밥을 먹는 이유는 뭐냐? 거래 그런 거 없다. 그래서 거래설을 이제 조금 진화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여당의 장악력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 그립감을 좀 느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선 의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또 한 초선 뭐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물었다고 그래요. 대통령님은 언제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SNS 하지 않는 시간엔 자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또 웃음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한 얘기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들을 보면은 계속 검사들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입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라는 말이냐? 모든 검사가 다 나쁜 검사가 아니지 않느냐? 모두가 다 나쁜 검사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그 발언의 앞뒤 맥락은 좀 다를 때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뉘앙스는 검찰을 두둔하고 검찰 너무나 까지 마라, 너무나 조지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거래설의 파문을 걱정하는 쪽에서는 저런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거래설을 진화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오히려 더 거래설에 대해서 그 밀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그 얘기가 대통령이 자꾸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더 의심이 가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민주당이 강세라고 보여지는 지역의 그 후보들 합동 연설회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들하고 광주 전남 후보들하고 이제 그쪽에서 따로따로 이제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이 경기도 그 지사 후보 합동 연설회는 명심으로 시작해서 명심으로 끝났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제일 잘 압니다. 나의 소원은 다른 것도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아니 경기도지사 출마를 했으면 경기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재명과 나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사뭇 큰 차이로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을 자꾸 끌어다가 자기 사진에 이렇게 갖다 붙여놓는 거죠.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쪽 후보가 김동연, 권칠승, 추미애, 한준호 현역 의원이고요. 양기대는 이제 전직 의원이죠. 5사람 나와 있습니다. 권리당원 100% 반영을 해서 이 5사람 중에 3사람으로 압축을 곧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의 그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 본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심일색인 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말에 집회가 2군데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쪼개진 집회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이라는 사람들이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뭐라고 했느냐? 당대표 사퇴 촉구 집회. 제가 내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내전에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권리당원 모임, 민주당의 권리당원 모임이라는 사람들이 민주당 당사 앞에 와서 정청래 당대표는 물러가라, 사퇴하라, 이런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통령 흔들지 마라. 그 다음에 거래설 방송을 한 그 장본인 김어준도 고발하라. 왜 그 MBC 기자였다는 장모 씨 그 사람만 고발하냐? 정청래 대표 왜 그 장 기자만 고발하는 거야? 김어준도 고발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복궁역에, 그러니까 광화문 내거리, 그 광화문 내거리는 사실은 정확한 행정 명칭은 아니에요. 세종 내거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인데요. 이제 거기서 저쪽 광화문 쪽으로, 거기 광화문 광장이죠. 여기 이제 주말에 BTS 방탄소년단 공원이 있는 그 핵심 코어 지역인데, 거기에서 서쪽으로 좀 가면 거기가 경복궁역입니다. 거기에 3호선 이제 경복궁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촛불 행동 이 집회를 했어요. 김민석 총리의 형 김민웅 이런 사람들이 거기 이제 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검찰 개혁 정부안을 철회하라. 검찰 개혁에는 어떤 실용주의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 실용주의라는 네 글자는 이재명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말인데, 촛불 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검찰 개혁에는 어떤 실용주의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 이재명은 끼어들지 마라, 이런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민주당의 내전입니다. 국민의힘이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했습니다. 현역으로서는 첫 번째 제외 사례입니다. 나 공관위원장 못하겠어 라고 국민의힘은 코마 상태에 있는데 전기 충격기를 대지 못한다면 내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고 박차고 떠났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제 돌아왔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칼을 휘두른 결과를 내놓습니다. 김영환 지사 컷오프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장,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다. 현 도지사의 업적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김영환 지사는 도정을 이끄는 동안 창의적 행정과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안정이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정치, 스스로를 흔드는 혁신의 정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야,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일 만만해 보였니? 뭐 이런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충청권인데 대전하고 충남, 이장우, 김태흠 두 사람은 단속 뭉천을 어제 확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튿날 충북의 김영환 목은 친 겁니다. 대개 누군가를 컷오프 시킬 때는 다른 누군가를 공천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곤 합니다. 현재 충북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윤갑근 변호사,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혹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김영환 충북지사, 현 지사를 주저앉힌 거야?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